말을 너무 많이 하지만 정작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마리나의 이야기도 그랬다. 늘 피곤했고, 늘 불만이었고, 늘 새로운 계획을 말했지만 그 계획들은 공중에 흩어진 약속처럼 아무 변화도 만들지 못했다. 그녀는 매번 선언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번에는 진짜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마리나는 깨달았다. 문제는 부족한 말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이었다는 사실을. 꿈을 말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렸고 변화를 말하는데 집중하느라 정작 변화 자체에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이후로 그녀는 조용해졌다. 설명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공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닫고 삶을 열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변화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났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결단들, 설명 없이 내려진 선택들,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은 작은 행동들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그녀의 삶을 다시 빚어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진정한 변혁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박수 속에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그것은 내면에서 태어나고 고요 속에서 자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완성된다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삶을 바꾸고 싶다면 소리 없이 제거해야 하는 7가지를 다룬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깊은 직관 앞에서만 내려야 하는 결단들. 이 7가지를 삶에서 지워내면 당신의 에너지는 흐르기 시작하고 당신의 길은 더 선명해지고 당신의 영혼은 더 가벼워진다. 이제 조용히 깊이 그리고 진실하게 당신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가? 준비되었다면 계속 이어가자. 삶에는 우리의 기운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히 다가와 걱정하는 척하고 조언하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미묘한 비판이 숨어 있고 그들의 태도 속에는 당신의 확신을 흔들려는 힘이 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는 몸이 무겁고 마음이 복잡하고 이유 없이 자신이 작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관계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다. 그는 성공의 모든 가능성이 바로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전염되기 때문이다. 용기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삶이 답답해지고 꿈을 포기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의 꿈도 무게를 잃어간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대부분 큰 갈등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설명하려 들면 그들은 더 많은 말을 요구하고 더 많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당신의 선택에 죄책감을 씌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하다. 말 없이 멀어지는 것, 더 이상 일정에 그들을 넣지 않는 것, 더 이상 상담자가 되지 않는 것,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설명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이고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통로이고 당신의 내면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도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만큼 당신의 삶에서 차지했던 공간도 작았다는 뜻이다. 이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더 넓어지고 당신의 집중력은 더 선명해지고 당신의 길은 조금 더 밝아진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조용히 지울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누구에게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는 진정 내 미래를 돕고 있는가? 곧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당신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조용한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자주 타인의 의견을 빌려 살았는지를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확인을 받고 무엇을 하든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습관. 마치 모든 걸 누군가의 허락 아래에서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삶. 나폴레옹 힐은 이를 내적 권위의 상실이라고 했다.
자신의 판단보다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할 때, 자신의 직관보다 누군가의 음성을 먼저 들을 때, 당신은 삶의 운전대를 남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 결과 꿈은 흐려지고 목적은 흔들리고 삶은 자기 길을 잃게 된다. 문제는 이런 인정 욕구가 아주 미세하고 아주 일상적으로 새으며든다는 것이다. 당신은 조언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허락을 구하고 있다. 당신은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책임을 나누려 하고 있다. 당신은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불신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많은 의견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용한 전환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결정권을 자신에게 다시 가져오는 것. 작은 선택부터 혼자 결정해 보는 것.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를 묻고 그 답을 신뢰하는 것. 나폴레옹 힐은 성공의 기초를 두 가지라고 했다. 신념 그리고 자아 확신. 이 두 가지는 결코 타인의 승인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내면 그리고 조용한 직관 사이에서만 자란다. 당신이 스스로의 결정을 믿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놀라울 만큼 분명해진다. 불필요한 조언이 사라지고 논쟁이 줄어들고 자신감은 조용히 되살아난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묻지 않아도 된다. 이 길이 옳은지, 이 선택이 맞는지, 이 변화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허락해준 삶을 살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에너지를 새어나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습관을 조용히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미안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사용하기 시작한다. 단순히 하기 싫은 일도, 마음이 불편한 관계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도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낀다. 마치 아니라고 말할 권리조차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변명은 에너지를 갉아먹고 설명은 당신의 권위를 줄이며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한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과도한 설명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거절하는 것이 불편해서, 싫다고 말하면 버려질까봐, 나만의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이렇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보호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는 아주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다. 말을 줄이는 것, 설명을 단단하게 줄이는 것, 정당화 대신 간결함을 선택하는 것. 못 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결정을 바꿨어요. 편하지 않네요. 이 짧은 문장들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다. 설명을 줄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느끼게 되고 타인은 당신을 더 분명하게 존중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쓸데없는 논쟁이 사라진다. 당신의 에너지는 보호되고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당신의 시간을 스스로 되찾게 된다. 나폴레옹 힐이 강조했던 자율성과 자기 신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꼽힌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과도한 말 없이 지키는 힘.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진심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있는가? 말을 줄이면 당신의 삶은 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또 하나의 조용한 덫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잃는 방식이 아주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지 못한다. 특히 비교는 그렇게 시작된다. 화면 속 완벽해 보이는 일상, 흠 하나 없어 보이는 몸, 부러움이 나올 만큼 성공적인 사람들의 뉴스, 그리고 그 모든 것과 나 자신을 겹쳐보는 습관. 나폴레옹 힐은 마음의 초점을 바라보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곧 무엇을 믿는가를 만들고 무엇을 믿는가가 곧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결정한다고. 문제는 비교가 당신을 성장시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가치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화면 속 타인의 삶은 편집된 순간일 뿐인데 당신은 자신의 전체 인생을 그 한 장면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는 조용히 시작하지만 당신의 자존감을 깊고도 천천히 갉아먹는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이다. 조용히 언팔로우하는 것, 질투나 열등감을 자극하는 계정들을 말없이 멀리하는 것, 타인의 삶을 기준점으로 삼는 대신 당신 자신의 속도와 과정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영혼을 보호하는 지혜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타인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이루었다는 사실은 당신도 이룰 수 있다는 증거다. 누군가의 빛은 당신의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일 뿐이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시야는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 돌아간다. 당신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당신의 잠재력이 회복되고 당신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당신이 멈춰야 할 비교는 단 하나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 외의 모든 비교는 당신의 영혼을 흐리게 하는 잡음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지금 나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기준으로 한 나를 연기하고 있는가?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더 깊은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떤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 누군가의 말 한 번 느꼈던 배신감,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순간들, 이미 끝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장면들. 이 모든 잔상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지금의 선택을 흐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나폴레온 힐은 진정한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 원망, 죄책감 같은 감정이 정신적 에너지의 누수이며 믿음과 집중력을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과거의 감정에 묶여있는 한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 안에 뿌리내릴 공간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과거를 치유하는 일은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 치유는 크게 선언되는 방식이 아니다. 대부분 조용히 이루어진다. 밤늦은 시간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 속에서 오랫동안 붙잡아온 장면을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천천히 태우는 의식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이 기억에 묶여있지 않겠다라는 속삭임 같은 결심 속에서 편지 쓰기, 상징적 태움, 현재에 집중하기. 이러한 실천들이 과거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낸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고 내면의 공간은 다시 넓어진다. 과거를 놓아보내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기억이 당신의 오늘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현재는 증발하고 미래는 멀어지고 영혼은 무거워진다. 반대로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뒤를 보지 않고 걸을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진정한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아직도 이미 끝난 장면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자유롭게 할 새로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진정한 행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깊은 함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 속에 산다. 조건이 더 좋아지면, 시간이 더 넉넉해지면, 마음이 더 안정되면 그때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계획은 늘 미뤄지고 꿈은 항상 내일로 미뤄지고 열정은 현실의 무게 속에서 점점 작아진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행동하지 않는 완벽함은 실패보다 더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실패는 교훈을 주지만 완벽함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벽주의는 겉보기엔 고귀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덫이다. 실수할까봐, 비웃음 당할까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미루고 계획만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정작 행동은 단 하나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삶은 행동하는 사람 편이다. 작게라도 움직이는 사람, 어설퍼도 도전하는 사람,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사람.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대신 불완전한 순간에 용기를 내는 것. 바로 그 선택이 진정한 성장의 문을 연다.
힐이 강조했던 말처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움직인 것이 성공을 부른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몸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열리고 당신의 꿈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완벽한 내일보다 더 강력하다. 오늘의 행동은 미래의 성공을 부르는 가장 강한 신호다.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완벽해지기 위해 기다렸던 그 시간 동안 내 삶은 얼마나 멈춰 있었는가? 그리고 이 질문도 던져보라. 지금 이 불완전한 순간에 시작한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움츠러들게 만들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 마지막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영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길을 걸을지조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떠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닌 듯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나폴레옹 힐은 이 문제의 본질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다.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왜냐하면 목적은 내부에 있고 두려움은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은밀하게 작동한다. 옷을 고를 때도, 의견을 말할 때도, 작은 꿈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삶은 점점 분명한 진실을 가르쳐준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 대부분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두려움은 실제 시선이 아니라 상상 속의 시선을 두려워해온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묻는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이 질문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게 한다. 외부의 평가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진실과 신의 방향성에 둘 것인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는 것, 말하고 싶은 의견을 말해보는 것, 가고 싶은 길을 설명 없이 선택해보는 것. 그 작은 용기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조금씩 확장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두려움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멈출 필요는 없다.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그 두려움은 생각보다 쉽게 부서진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진실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의 삶은 당신의 증인이어야 한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결말로 향한다. 당신이 제거해야 할 7가지가 만들어내는 깊고 고요한 변화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흐리게 하고 당신의 가능성을 가려왔던 7가지의 짐을 마주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 끝없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는 마음, 과도한 설명과 변명, 끊임없는 비교,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 완벽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7가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을 붙잡고 있던 가장 강력한 사슬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사슬은 누구나 끊을 수 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 고요 속에서 조용한 결단 하나면 충분하다. 이것들을 삶에서 지워내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하고 가슴은 가벼워지고 시선은 선명해지고 길은 열리기 시작한다. 마침내 남겨지는 것은 단순하지만 깊다. 진짜 자기 자신, 가식 없는 관계, 작지만 꾸준한 발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마음의 평화.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세상에 선언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깊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 말은 지금 당신에게도 해당된다. 당신의 변화를 이해해 줄 필요는 없다. 당신의 선택을 누군가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다. 삶이 바뀌는 데는 단 한 가지면 충분하다. 당신이 진짜로 바꿀 마음을 먹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말 속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시작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기는 한 문장이 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발표되지 않는다. 그저 사라진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라. 나는 조용히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깨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전해주라. 우리의 변화는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